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1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해결해 볼 예정이고요.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2520포인트대는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강보합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31포인트대부터 쭉 빠져 내려오면서 251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폭 조금 올려서 2520포인트대 이 부근입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474억 원, 303억 원 각각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111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96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대 강세가 이제 다시 펼쳐지고 있고요. 어제 하락 분량만큼 거의 올라왔습니다. 9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895포인트부터 888포인트대까지 좀 빠졌다가 이후에 899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00포인트 이제 목전에 다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896, 897포인트대에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은 859억 원, 외국인은 173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9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9원 10전에 거래되면서 강보합, 약보합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움직임이 1070원대 위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위 종목은 CJ ENM과 CJ 오쇼핑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 3인방, LGU 플러스, CJ 헬로비전, 제약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는데 일단 CJ ENM과 CJ 오쇼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CJ ENM이 CJ 오쇼핑에 합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1대 0.4 비율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사에서 어제자 기사까지를 쭉 봤을 때는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장에도 급등이 좀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장 초반까지 양 종목 모두 빨간불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지금 모두 빠져내려오고 있습니다. CJ ENM은 2%대, CJ 오쇼핑은 5%가 넘는 낙폭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두 종목 합병이 시너지가 나겠지만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CJ 오쇼핑 어제 8% 올라가고 오늘은 지금 7% 가까운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3인방입니다. 조정 하루 만에 상승 출발이라고 지금 자막은 나오고 있는데 상승 하락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0.7%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으로 전환한 뒤에 2.6%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0.5% 현재 약보합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 셀트리온 관련 3인방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U 플러스와 CJ 헬로비전입니다. 여기도 인수설이 들어왔는데요. LGU 플러스, CJ 헬로비전 인수설 엇갈린 답변에도 강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5.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LGU 플러스입니다. 일단은 양사가 매각 협상에 대해서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LGU 플러스는 CJ 헬로비전 인수설에 대해 조회도 공시 답변을 통해서 케이블 TV 인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는 않고 있고 다각도로 확률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CJ 헬로비전은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현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매각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반등폭이 꽤나 큽니다. 바이로메드는 이틀 전에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ST팜은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27%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17%까지 상승폭 10% 줄어든 상황. 나머지 종목들 역시 20%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강세인데요. 요 며칠 스튜디오 드래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만 원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75억 원의 중국 심진 텐센트에 판매했다고 발표했고요. 중국 수출이 공식화됐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컴투스, 삼성 SDI, 텔콘, 동양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에서도 거래 대금이 늘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또 IPO 대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주에 대해서도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당연할 겁니다. 유안타증권 7%대 강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 내외, 키움은 10만 원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컴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15만 원대 지금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출 순위 증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사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와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미국 매출이 45위에서 15위까지 껑충 다시 뛰어 올랐고 올 상반기에 또 신작 출시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상승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3,735억 원, 매출은 7조 8천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대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텔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관계사인 엠마우스 엔다리가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지금 짚어지고 있습니다. 16,000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중에는 한 17%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엠마우스의 엔다리는 현지 시각 17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공식 런칭돼서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방침에 의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도 8%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및 보안 기술을 보유한 동양네트워크스가 기술 육성 100억 원 투입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오늘 전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권홍섭 PB의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시젠입니다. 예. 시젠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그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을 하는 시약 개발하는 제조 그리고 공급 판매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 동사의 경우에는 그 감염성 검사 부품의 매출이 좀 독보적인데요. 감염성 검사 제품에는 호흡기 질환의 신종플루나
독감, 폐렴 원인균, 그리고 검사 키트에는 성감염증,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바탕으로 현재 그 여러 군데 보건소 외에도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멀티플렉스 핵심 기술인 DPO와 TOC라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올리고 관련된 기술로서 장비의 제약 없이 두세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시키고 또한 그 정량 분석이 가능한 특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관점에서는 타사 그 유전자 진단하는 제작을 하는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국내외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과 그리고 검진센터 등 한 100여 개의 센터에 동사의 제품이 납품 중이고요. 또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한 59개의 국공립병원과 그리고 사립병원 그리고 대형 검진센터 등에 납품을 함으로써 글로벌 고객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고 또한 그 재무지표도 흑자 구조로 굉장히 양호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안정성까지 있다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 주 1월 3일 날, 저번 주 1월 3일 날 39,500원, 전고점을 찍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조정의 흐름은 더 이상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옆으로 이제 박스권 행보 조정한다는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39,0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상단인 예전 2015년이죠. 2015년 고점이 한 64,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하거나 밀리면 매수를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통주 기준으로 일단 자사주 매입이 거의 한 83.6% 정도 완료가 됐다고 일단 어저께 일자로 해서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매입 기획 수량은 71만 2천 주, 그 중에서 59만 5천 주 정도가 이제 매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 83.6%, 일단 31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여유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매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개선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본 이제 CES 2018이죠. 여기에 이제 그러한 앞으로 2018년도 가전 사업부라든지 IT 업종 관련돼서 이러한 그 전망을 보았을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성숙화에 따른 혁신 제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8년 말에는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그리고 플렉서블 스마트 PC 같은 혁신적인 제품군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저장 수요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3D 랜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한 IT가 침투를 함에 따라 IT 부품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도 동사의 제품군들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CES 2018이 시사하는 점은 앞으로도 그 IT 관련돼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D램과 그리고 3D 랜드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아직까지 공판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현재 구속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일단 MSCI죠.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엑시트가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또 외국인들은 또 도덕적 지수를 많이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그렇게 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또한 그 중국 관련돼서 D램 관련해서 캐파를 증상한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D램 가격 하락 이슈가 나타남에 따라 삼성전자 좀 주가 흐름이 밀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가 흐름이 밀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그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흐름상을 좀 보자면 저번 주에 이제 238만 원을 찍고 이제 올라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가격적인 전략은 오로지 기술적 분석에서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봉 흐름상 가격 이평선을 이용을 해서 좀 가격적인 전략을 잡으시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자에 저점인 233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좀 상승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항상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밀릴 때 250만 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340만 원 정도 잡고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엔터의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고성장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편 결제가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결제 수단으로 전망이 되면서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그 주식들이 굉장히 활발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도 이제 NH엔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 자회사인 페이코가 있습니다. 페이코는 또 굉장히 좀 여러 3개 은행과 3대 은행과 그리고 전자 간편 시장에서 또 11번가라든지 인터넷 쇼핑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고요. 올해부터 그 페이코의 공격적 시장 마케팅 진입이 예상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타사 대비 경쟁 위에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2018년 한 해를 좀 이렇게 이끌고 갈 주도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익 강점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4분기, 작년 4분기와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 연간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하는, 컨센서스가 상향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가 영업이익이 4,570억 원에서 5,460억 원으로 19.5%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조 2,960억, 그리고 5,665억 원으로 9.1% 상향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변경 배경으로는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가스 발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자원 개발 부분에서도 크게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 부분에서도 이제 한 회사가 3년간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도래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그 가스 도매 부분에서도 요금기저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회사가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가에 좀 사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5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보실 종목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세포 재생 물질인 PDRN을 이용한 재생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 연어에서 추출을 해서 거기에 그 세포 물질로 이걸 좀 개조를 해가지고 환자와 그리고 제약의 원료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C&D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바이오 C&D라는 회사는 보톡스 균주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마리서치가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아모레퍼시픽 그룹인 아모레퍼시픽의 그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필러 사업 부분을 양수를 했습니다. 양수에 대한 그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M&A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는 보톡스와 그 필러 이 두 가지를 사업을 영위를 앞으로 할 계획이 나타남으로써 현재 그 휴젤이나 메디톡스와 같이 보톡스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인증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파마리서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필러 부분에서는 클레비엘이라는 그 상품군이 중국에서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상 마무리가 다 완료가 된다면 중국 시장 공략이 원활히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매출도 증대가 되고 영업이익 수준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이 67,000원도 저평가라고 생각이
하게 되고요. 공모가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에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는 지금 월등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따라서 밀리면 이틀 조정했을 때는 무조건 6만 7천 원 정도 밑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9만 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지금 공모가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투자모로 갑니다. 이성원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그 CJCGV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CJCGV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CJCGV 같은 경우에 그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 한 달 안으로 지금 다가온 상태에서 이 평창 올림픽에 의한 그 영화관 관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12월 한 달 동안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그 올해 초에 신과 함께 1987 같은 이런 기대작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이런 불식 우려가 좀 잦아지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한 336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재작년 대비해서도 한 89% 올라갈 수치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 부분이 신과 함께 범죄도시 같은 그런 국내 로컬 영화들이 4분기 때 좀 그 관객 수를 많이 모았던 부분이 이런 4분기 호실적을 이끄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의 그 삼각지 반영 후 본다고 하더라도 이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4분기 때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개봉 라인업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벤져스, 신과 함께, 주라기 월드, 조선 명성대왕이 이미 성공했던 영화들의 후속편이 개봉을 지금 상반기 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2018년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정치적 이슈로 영향을 받았던 이 광고 매출까지도 올해 상반기 때는 회복 예상되는 상태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우리 인건비 부담보다도 관객 수의 증가율이 인건비 인상률과 비교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마진 부분에 있어서 2배 가까이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보다도 이 관객 수에 의한 마진 부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흑자 기조가 정착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장을 고정장이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CJCGV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가가 한 74,0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73,900원,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 6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GV 매수가 73,9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김상진 팀장 네.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가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하나 아니면 이거를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으실 걸로 보여지는 데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물에 접었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올해 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낸드 플래시 부문 실적도 이제 1분기 약세를 딛고 이제 2분기부터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1월 11일 이제 최저가인 72,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1월 11일 이후에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추세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PER이 4-5배 수준으로 되게 좀 저평가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SK 하이닉스 추가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 11만원, 손절가 66,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 U+입니다. 지금 LG U+는 매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1%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한 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좀 이제 선택 약정 할인율이나 이런 상향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본업에 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이제 평균 수익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이제 매출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LG U+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큰 그 상승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월 9일 날 최고가인 15,300원을 찍고 나서부터 15,400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 약간 좀 횡보를 지금 계속 하다가 여기 1월 9일 날 좀 또 강하게 한 번 더 오르고 좀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이게 지금 1월 9일 날 이렇게 올랐던 것은 4분기 실적 반영으로 인한 큰 폭의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LG U+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목표가인 18,000원과 손절가 12,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금 영업이익은 5,45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이제 작년 4분기 가스 도매 부분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서 4대 프로젝트 영업이익이 약 이제 한 900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차트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지금 11월 2일 날 최저가인 4450원에서 지지가 보였던 약간 42,000원 선이 이제 굉장한 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이제 최근 약간 일주일 정도 만에 한 15%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에는 도전하지 못했지만 일부분은 뭐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지고요. 아직 그래도 저는 목표가인 58,000원과 손절가 37,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번째로는 카카오입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는 전 부분 이제 고른 성장으로 인해서 4분기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514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카카오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이제 두나무라고 해서 이제 업비트를 갖고 있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거에서 이제 거래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이제 카카오도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나무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의 본업인 광고나 이제 컨텐츠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이제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10월 3일 날 최고가인 16만 8천 원을 찍고 15만 원 선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몇 달간 16만 원 선에서 올라가려다가 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도 13만 5천 원에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13만 5천 원 선에서는 분명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만큼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한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1차 목표는 일단은 15만원 돌파 이후에 이제 16만원까지 어떻게 16만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뚫느냐 못 뚫느냐로 보는 것을 한번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 굉장히 부합하는 수준이고, 전 사업 부문이 이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소형 전지 분야에서 수율 개선과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수익성이 이제 향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창출원인 전자재료 부문은 이제 반도체 소재 중심의 고마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는 4분기 이제 중대형 전지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또한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은 이제 전기차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정보기술 업체 중 이제 뚜렷한 이익 개선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제 최고점이 23만 4천 원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최근 이제 실적 반영의 여파로 추세 반등이 보였어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그 정고점인 22만 5천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 후에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27만 원, 손절 17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I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LG노텍 종목 16만 7,5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뭐 종목 좋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많이 밀렸죠, 권홍섭 PB님? 네, 그렇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애플량 수혜가 굉장히 큰 회사인 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3D 센싱 모듈과 거기에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도 JKW를 인수할 시에는 상당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러한 밀린 흐름은 바로 그 대규모 투자죠. 지난번 애플에 그 들어가는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자기 자본의 거의 한 40% 육박한 한 8,700억 원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이유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애플사의 팀쿡이 가서 물량 우리한테 전부 다 달라라는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와도 일단 투자를 한다, 증설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엑시트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그 동사의 경우에는 좀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길게 좀 조정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 증설 가동까지 한 1년 정도 저희 공기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율이 나오기까지 또 1년 정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 정도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시장 호황이 좋고 반도체 쪽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밑에 하단이 한 13만 원 밑에서 한번 20% 더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조정한 뒤에 다시금 한 16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 거기서 엑시트를 전향하시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관련 향후 전망들 조금 밝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4062번님 한올바이오파마 36,700원에 2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어때요? 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신약의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과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에 맞물려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최근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가 또 같이 오를 때 지난주부터 또 한 번 급등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는 이제 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매도 의견도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매수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이게 당장 반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는 되게 주저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36,700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36,700원이면 굉장히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36,700원이면은 꽤 높은 가격으로 들어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재가가 이제 지금 매수하셨던 그 가격과 이제 비슷한 시점에서 좀 매도를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는 것도 더 이제 크게 손해를 보시기 전에 그런 점도 추천을 해드리고, 아마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권홍섭 PB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실 종목 UB벨록스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사물 인터넷이죠. IoT와 그리고 스마트 카드, 또 스마트 모바일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또 서비스 제공을 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뱅크의 스마트 카드와 그리고 우리가 그 대형사 은행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들이 주력 매출이고요. 또 거래처입니다. 또 스마트 IoT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다수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관리 쪽에서 SKT와 대우건설 쪽에서 IoT를 이용한 안전관리 망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 IDT와 MOU를 체결을 함으로써 여기 또한 그 IoT와 그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MOU를 체결을
투자를 함으로써 다수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기술적 분석 산업으로도 굉장히 지금 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조정이 들어왔던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뭐 현재가도 괜찮습니다. 1,700원 정도 괜찮고요. 목표가는 한 13,500원, 손절가는 9,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세브란스 내화수체의 종양센터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이은직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 말단 비대증이라는 약물을 갖다가 바이오시밀러로 카피를 하는 약물입니다. 현재 그 말단 비대증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홍만 탤런트 그 운동선수 분이 그러한 그 증상을 겪음으로써 그러한 주사제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고가 약을 갖다가 바이오시밀러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 유통은 하지 않지만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라든지 로슈나 사노피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 이전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사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그 외 성장 호르몬과 혈우병 관련 치료제에 대한 개발 중이 거의 임상에 좀 임박을 함에 따라 앞으로도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계획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여지고요. 한번 3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현재 그 IT 공작 기기에 대한 미국 그리고 유럽발 화물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키코 기준으로는 전년비 대비해서 올해는 20% 정도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항공 운송에 대한 그 진입 정벽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회계 기준이 올해부터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에서 금융 리스로 일원화되는 그러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미 금융 리스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증가는 일정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항공사 중에 화물 카고를 운영하는 회사는 대한항공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 수요액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판관비에 대한 절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항공 주가 수준이 오늘 좀 밀린 흐름이 나오지만 밑에 하단이 35,500원을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이상 갈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올해죠. 애플 10의 후속작들이 좀 애플 향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 근거는 OLED에 대한 오리지널이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과 지금 현재 협상 중에서 마진은 20% 이상 확보를 하고 무조건 20% 미만은 절대 물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BOE라든지 중국 업체 BOE라든지 LG 디스플레이와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언론 플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BOE의 경우에는 OLED 수요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10% 미만의 조조한 그런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함에 따라 굉장히 그 불량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소유를 하고 있는 삼성 SDI가 지분법 이익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갤럭시 S9에 대한 출시가 한 달 앞당겨져 2월 정도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ESS 분야가 중소형 배터리에서 흑자가 작년에 났지만 올해는 대형전지 분야에서도 흑자가 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은 오버브 반도체입니다. 오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 MCU를 설계 전문 기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선 넘버원은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MCU는 그 가전과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서 리모컨이나 배터리 충전 그리고 모바일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4차 혁명 관련 그 중에서도 IoT 관련돼서 굉장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가전 부분에서 삼성과 LG 등이 국내외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핵심 부품 공급으로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BLU 비콘 칩에 대한 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률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계속 그 IoT 관련돼서 수혜를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6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권홍석 PB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김상진 팀장의 종목 또 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예. 요즘 주식시장이 매우 뜨겁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3조 6천억 원이 증가해서 이제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브로커리지 부문에 이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키움증권은 4분기 지배순이익이 630억 원으로 커버리지 증권 업종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지금 주가는 현재 11월부터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제 상승 모멘텀은 이제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간 이미 한 10% 정도 오른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매수를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2만원, 손절 8만원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J CGV입니다. 연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영화에 이제 잇따른 흥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6%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같은 기간 이제 중국과 이제 터키 박스 오피스도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CGV가 이제 진출해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등은 여전히 성장 초기에 있는 시장이고,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는 이미 이제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를 대신해서 CGV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비우호적인 환율이랑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증가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CGV의 주가는 11월 22일 날 최고점인 77,400원을 찍고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고점 돌파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77,000원 이상은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것으로 나타나고요. 72,000원 선에서의 강한 지지선도 파악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는 현재가이고, 목표가 85,000원, 손절 6만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이제 올해 반도체 공급사들의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제 반도체 장비용 부품의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신공장 증설로 인해서 올해죠, 이제 양산 확대로 이제 실적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물론 이제 2019년인 내년까지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황은 적어도 이제 작년보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핵심 부품의 이제 공급 부족도 이제 우려되고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하나머티리얼즈의 영업 환경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3분기 이제 실적 반영의 여파로 이제 정배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횡보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최근 이제 4분기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우하향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트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28,000원으로 2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포스코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된 이제 업황의 개선세는 이제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 7,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제 양호한 실적이 주가의 저평가와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포스코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연일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이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6개월간 이제 34만 5천 원 선과 이제 30만 5천 원 사이에 이제 32만 원 선을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연이은 호재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목표가인 38,000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목표가 42만 원, 손절 32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은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네, 연말 특수로 이제 면세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면세점 매출액이 시상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제 연말 기준으로 이제 면세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제 올 상반기에는 이제 보따리상의 매출이 늘고 하반기에는 중국 단체고객 회복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기준 전체 영업이익은 1,4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면세점의 실적 개선과 호텔 실적 효과, 그리고 생활 레저 이익 개선 등으로 이익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최저점이 52,100원에서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추세를 볼 때 지금 이 가리키고 있는 8만원 선에서는 충분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은 호재로 인해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8,000원, 손절 68,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 26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2516포인트대입니다. 252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강보합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530포인트대부터 252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었는데 2520포인트가 지금 무너지면서 2516포인트대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은 팝니다. 기관이 2071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고요. 개인은 970억 원 삽니다. 외국인도 723억 원 소폭씩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전기전자 대형주들은 지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250만 원 턱걸이에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75,000원대는 지켜줍니다. 현대차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1.59%까지 빠지고 포스코도 0.13% 약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90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90만 1,000원. LG화학이 0.71% 하락. 하지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모두 상승합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급등 다시 나왔고요. 하루 만에 낙폭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전일장 하락분에 대해서 897.74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고점은 900포인트 턱 미친 899포인트인데 지금도 한 898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오늘 좀 변동이 있었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여전하고요. 기관은 1,038억 원 순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253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이 1,151억 원 매도하면서 지금 포지션을 기관, 외국인과 개인은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1,316억 원이나 삽니다. 투시는 15억 원 팔고요. 연기금도 28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상승폭 더 키우면서 31만 9,400원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대까지 상승폭 다시 늘렸습니다. 신라젠 1.22% 하락. 신라젠도 오늘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네요. 바이로메드는 상승 흐름들 여전히 가져갑니다. CJENM 오늘 10만원대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인수 합병되는 거죠. 피흡수 합병입니다. CJ 옵쇼핑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경고성 멘트가 나오면서 4%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티슈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올라가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하다가 결국에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10만원 회복이 완벽하게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로에는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오늘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홍섭 PB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은 역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예. 셀트리온이 또 뭐 바이오투텍스라는 지분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부인을 함으로써 또 바이오투텍스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역시 바이오가 최대 이슈고요. 또 그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이 어저께 하락분에 이어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3월께 정도 되면은 이 3대 지수 중에서도 셀트리온은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들어올 것이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쉽사리 이제 조정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에서는 한번 바이오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발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유심하게 좀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아마 이제 장 한때 초반 미국 증시 훈풍을 등에업고 이제 2,530선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아마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종가사상 처음으로 26,000을 넘기는 등 이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저희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경제 지표와 이제 기업 실적 개선, 뭐 연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종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이제 국내 관련 종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최근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은 매도 쪽을 나타냈으나 이제 기관이 이제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도 계속 900포인트를 두들겼는데도 불구하고 900선을 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2% 상승했습니다. 2,51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급등 마감이 됐네요. 898.17포인트, 900포인트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결국엔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1원 40전 올라가면서 1,070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SM 41.99% 상승하고 있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우리로 40.65%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ST팜 오늘 급등이 나왔죠. 32.18% 올라갔습니다. 자, 권홍섭 PB의 코아스템 종목 역시 24.9%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나오신 권홍섭 PB와 수익률 정보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지금 잘 가고 특히 ST팜 같은 경우 오늘 또 급등 나왔단 말이죠. 네. 이 두 종목 한번 AS 받아볼까요? 일단 ST팜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JP죠. JP 거기 헬스케어에 관련된 전시회에 초대가 됨으로써 그쪽에서 이제 외국 바이어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회가 있었다고 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호평이 나왔다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바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T팜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한 19개 정도에 거의 뭐 만약에 이제 분할적으로 보자면 한 600개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대장암 치료제든지 암 치료제에 관련된 그러한 제약 부분들도 상당히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께에서는 제2사 존슨앤존슨인 제2사에 대한 임상이 어느 정도 임박이 다 완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인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이제 수혜를 받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알사인 로슈 쪽에서도 임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앞으로 대장암 치료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도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하루 정도 쉬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끝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아직은 더 올라갈 구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왔을 때 밀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가인 한 54,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고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팜 들어봤고요. 코아스템 들어볼까요?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회사인데요.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그 계속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된 회사들 중에는 네이처셀이 있고요.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파미셀, 그리고 차바이오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회사들 주가가 움직일 때 줄기세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특허를 갖고 있는 코아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아스템은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 대비해서 이미 그 서울대병원과 그리고 한양대병원에서 루게리 적응증 환자들에 대한 매출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보험 수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컨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US FDA의 루게리 관련된 적응증에 대해서 유로부타에 대한 임상을 빨리 좀 지정해달라는 패스트 트랙을 계속적으로 코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따라서 이번 한 2분기께에서는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또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한 16,000원대까지 한번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코아스템 16,000원대까지 가지고 가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먼저 권홍섭 PB님, 네.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예. 일단은 그 코스닥이 900선을 터치를 하고 약간 이제 옆으로 박스권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다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증권주와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인 6월 지방 총선거에 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아직까지 그 가격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만 하더라도 작년에 기준으로는 15억 정도 매매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현재 18억까지 3억이 또 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는 그런 보험과 은행 이쪽으로만 좀 쏠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확산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의료기기, 의료정밀기업이라든지 의료제조기업 이쪽으로 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또 IoT 관련돼서 4차 혁명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5G며 OE 솔루션이라든지 시총이 한 1,000억 미만이나 2,000억 미만짜리 주식들이 좀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M&A 관련주들, 뭐 메가이CS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이러한 그 주식들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코스닥 상위 시총기업들이 약간 좀 쉬고 중소형주들한테 좀 돌아가는 순환 매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금요일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내일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물론 코스닥도 좋지만 이제 경기 회복기를 맞아서 코스피 중형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물가와 이제 금리가 이제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이 큰 이제 중소형주가 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이제 PBR이 이제 2배 이상 부여받았던 이제 헬스케어주나 이제 IT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IT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나 소재, 산업재 관련 중형주나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금요일장에 한번 눈여겨 볼 만한 종목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권홍섭 PB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가 상향하는 전망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한 6%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장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5만원 터치 후에 좀 조정하는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 2, 3일 내지 좀 조정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내일 정도 음봉이 더 나온다면 46,000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이 동사의 경우에 도 일단 일본 흐름상으로도 한 6월 달에 잠깐 출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지만 일단은 정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으로 또 가고 있는 만큼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아직 설비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 수요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외 부분에서도 적자 전환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고 있는 도래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외 자원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매출이 증대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도 내일 정도 또 음봉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고점 상단이 54,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가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김상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라고 내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카카오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의 실적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업비트나 이제 광고 콘텐츠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제 업비트 같은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접근성이나 이제 편리성으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방카슈랑스 분야까지 영업을 확대해서 이제 보험 서비스에서 시너지 효과도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내일 한번 볼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